형들 누나들 거북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 100%라는 숫자를 적은 건 어그로가 아닙니다. 형들이 기대하는 수익률 100%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승률이 100%에 수렴하는 자리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형들 강원랜드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가 왜 절대 망하지 않고 돈을 쓸어 담는지 아세요? 그들이 타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수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룰렛 게임에서 카지노가 이길 확률은 약 51%에서 52% 사이입니다. 고작 손님보다 약 1%에서 2% 유리할 뿐이죠. 근데 이 미세한 확률 우위가 수만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카지노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감정적으로 보면 공포 그 자체죠. 하지만 이성을 찾고 철저하게 수학적 확률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하방은 채굴 원가와 기관 평단가라는 콘크리트 바닥이 막고 있고, 상방은 미국 정부의 물량 잠김과 연준의 돈풀기로 뚫려 있습니다. 이건 승률 50대 50의 홀짝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90%, 아니 시간을 태우면 100%에 수렴하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감정은 싹 빼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호구가 아니라 카지노의 포지션에 서 있는지요. 준비되셨으면 계산기 두드려 보러 가시죠. 먼저 우리가 확률적으로 검증해야 할 첫 번째 데이터는 바로 금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현재 국제 금 시세는 25년 12월 27일 기준 온스당 4,552달러로 돌파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여 8만 달러 후반에서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현상만 보고 돈이 금으로 다 쏠려서 코인 시장은 끝났다, 디지털 금이라는 건 허상이었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 감정을 배제하고 이 현상의 본질을 확률적으로 뜯어보면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환호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금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금 목걸이가 유행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금값의 상승은 곧 화폐 가치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2025년 말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 즉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22조 달러를 넘어섰고 국가 부채는 무려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빚을 갚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고 있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찍어내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달러를 이렇게 무한대로 복사해대니 달러의 구매력은 당연히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스마트머니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종이화폐인 달러를 버리고 실물 자산인 금으로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금값의 폭등은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달러가 똥값이 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에 계신 형들은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거부가 지금 환율이 1,400원대인데 달러가 쓰레기라니 무슨 소리야? 달러가 없어서 못 살 지경인데? 이건 엄청난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환율이 높은 건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원화가 달러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대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글로벌 자산가들의 기준에서 진짜 돈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는 원화도 달러도 아닌 바로 금입니다. 금 대비 달러 가치는 2025년 한 해 동안 급격하게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 전 세계적인 화폐 가치 하락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비트코인이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바로 이런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진 디지털 금을 만들었습니다. 즉, 금과 비트코인은 달러 가치 하락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같은 목적을 가진 한 팀입니다. 그렇다면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똑같은 성격을 가진 두 자산 중 금만 영원히 오르고 비트코인만 영원히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시차를 두고 결국 비트코인이 금의 수익률을 따라잡을 확률이 높을까요? 지난 10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유동성이 풀리는 장에서 금과 비트코인의 괴리는 항상 메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금이 먼저 치고 나가면 뒤이어 비트코인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훨씬 더 폭발적인 속도로 상승하는 갭매우기 현상이 예외 없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것은 펀더멘털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금이 먼저 반응했고 비트코인은 그 에너지를 응축하며 후발주자가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금과의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만큼
비트코인이 그 갭을 메우기 위해 쏘아 올릴 상승 에너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농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하락 신호가 아니라 폭등 직전의 가장 확실한 선행지표입니다. 금은 날아가는데 비트는 왜 이렇게 조용해? 변동성 터진다더니 아무 일도 없잖아. 많은 형들이 지금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역시 비트코인은 끝물이다 라면서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빼고 확률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지금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12월 26일 오후 5시에 있었던 비트코인 옵션 만기 이벤트입니다. 제가 입수한 파생 상품 시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이날 만기된 옵션의 총 명목 가치는 약 285억 달러, 하나로 무려 40조 원에 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야, 비트코인 시총이 2,500조 원인데 고작 40조 원 만기된다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냐? 겨우 1.6% 아니냐? 네, 전체 덩치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잠긴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면 위에 치고받는 거래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하루 현물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조 원에서 50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이번 12월 26일에 정리된 40조 원이라는 만기 물량은 전 세계에서 하루 종일 거래되는 비트코인 총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비유하자면 목욕탕 욕조의 물이 잔잔하게 차이는데 갑자기 누가 거대한 물탱크를 들고 와서 한 번에 쏟아붓는 격입니다. 이 엄청난 파도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치며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관리하는 거대 세력들, 전문용어로 마켓 메이커들은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필사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바로 감마 피닝입니다. 이 원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자신들의 포지션을 위험을 없애기 위해 델타 헤징이라는 기계적인 매매를 수행합니다. 가격이 특정 구간보다 떨어지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매수해서 가격을 올리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서 가격을 찍어 누릅니다. 마치 가격에 강력한 본드를 발라서 특정 구간에 딱 붙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형들이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그 지독한 지루함과 횡보는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40조 원이라는 역대급 물량을 터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변동성을 0으로 수렴시킨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옵션 투자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가격대인 맥스페인 가격이 96,000달러 부근이었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만기일이 지나면 가격은 이 맥스페인 가격을 향해 회귀하려는 강력한 자석 효과를 보입니다. 자, 이제 12월 26일은 지났고 40조 원의 족쇄는 풀렸습니다. 전체 미결제 약정은 50%가 한 번에 사라지면서 시장은 이제 유동성 진공 상태에서 벗어나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폭등이 없다고 실망하셨죠? 워낙 물량이 거대했기 때문에 그 잔여 물량이 정리되고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되는데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중요한 건 확률입니다. 억지로 눌려있던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눌러놓은 힘이 강할수록 그 반작용으로 튀어오르는 스프링의 힘은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의 이 고요함은 침체가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응축되는 폭발 직전의 고요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날카롭고 신중한 형들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거부가 그래 40조 만기 끝난 건 알겠어. 근데 호가창에 있다는 그 1억 2천만 원대 매수벽 그거 세력이 개미 꼬시려고 뻥카 치는 거면 어쩔래? 우리가 안심하고 매수 버튼 누르자마자 그 매수벽 싹 치우고 도망가면 우리만 물려서 날아가는 거 아니냐? 형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내 피 같은 돈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심해야 합니다. 저도 투자할 때 항상 의심부터 하니까요. 하지만 현재 시장의 플레이어와 구조를 확률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그들이 매수벽을 치우고 도망갈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들은 더 이상 2017년에 동네 타짜나 정체불명의 고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1억 2천만 원을 바치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현물 ETF, 피델리티, 미국의 주 연기금들,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제도권 거물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현미경 같은 감시를 받고 있는 합법적인 투자 주체들입니다. 과거 규제가 없던 시절 잡코인 세력들이나 하던 험해수 장난질을 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금융법상 험해수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호가창에 가짜 주문을 넣었다 뺐다 하며 시세를 조정하다 걸리면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 라이선스가 박탈되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레리 핑크 회장이 고작 비트코인 단타 쳐서 푼돈 벌겠다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할 확률? 냉정하게 없습니다. 그들이 깔아놓은 매수벽은 법적 책임을 지고 집행되는 진짜 주문입니다. 둘째, 세력들끼리의 치열한 게임 이론 때문입니다. 형들, 세력이 우리랑 한 팀이 아닌 것처럼 세력들끼리도 한 팀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정된 비트코인 물량을 서로 더 많이, 더 싸게 뺏어오려고 싸우는 절대적인 경쟁자들입니다.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만약 A라는 기관이 개미들을 털어먹으려고 일부러 매수벽을 뺐다고 칩시다. 그럼 가격이 지지선을 잃고 순간적으로 푹 꺼지겠죠? 이때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B 기관, 예를 들어 마이클 세일러 같은 비트코인 신봉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라? 경쟁자가 미쳤나 보네? 이 귀한 비트코인을 제 발로 가둬차? 옳다구나, 땡큐! 하고 그 쏟아지는 물량을 바닥에서 싹 쓸어 담아버립니다. 결국 먼저 매수벽을 빼고 장난질을 친 A 기관은 싼 가격에 물량을 다시 채워 넣지도 못하고 경쟁자인 B 기관의 물량만 뺏기고 시장 지배력을 잃는 바보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걸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하죠. 서로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함부로 매수벽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즉시 투입을 위해 약 3조 원의 현금을 실탄으로 장전해놓고 대기 중입니다. 누군가 던지면 바로 받아먹겠다는 포식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누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월가 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눈치 게임의 실체이며 우리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만들어낸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심리적인 바닥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을 걷어내고 차가운 데이터와 숫자로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검증해볼 차례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술적 분석, 물리적 원가, 그리고 수급 단가, 이 세 가지 지표가 약속이나 한 듯 정확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차트쟁이들이 상승장의 생명선이라 부르는 월봉 21선입니다. 비트코인 15년 역사를 통틀어 월봉 21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 위에 있으면 대세 상승장, 이 선 아래로 깨지면 대세 하락장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기준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HTS나 트레이딩뷰를 켜서 월봉 차트를 확인해보세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기가 막히게 이 20월선에 딱 걸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월봉 단위의 생명선이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리가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2년, 3년 뒤를 내다보는 거대한 상승 파동의 출발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물리적 목숨줄인 채굴 생산 원가입니다. 비트코인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전기와 장비를 갈아 넣어야 만들어지는 상품입니다. 제가 2025년 12월 기준 난이도와 전기료를 대입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모델의 손익분기점이 얼마일까요? 정확히 87,000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 한화로 약 1억 2,200만 원 부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전 세계 채굴자의 절반 이상은 채굴해서 번 돈으로 전기세도 못 내는 적자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채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계 전원을 꺼야겠죠? 그럼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고 희소성이 올라가서 가격은 다시 자동으로 원가 위로 복구됩니다. 즉 1억 2천만 원대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키는 물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셋째,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고래들의 매수 평단가입니다. 나스닥 상장사이자 전 세계의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장부를 뜯어봤습니다. 이들은 최근 4분기에만 무려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쓸어 담았습니다. 이 3만 개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9만 1,500달러, 하나로 1억 2,8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죠? 그 가격대에서 횡보하죠. 심지어 이 형님들은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주려고 약 3조 원의 현금을 총알로 장전해놓고 대기 중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차트는 21선에서 지지하고 채굴자는 원가 1억 2천을 사수하고 기관은 1억 2천 후반대에 물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지표가 1억 2천만 원이라는 하나의 가격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절대 깨질 수 없는 바닥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공포는 이 단단한 바닥 위에서 느끼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차트, 채굴 원가, 그리고 기관의 평단가를 통해 절대 깨질 수 없는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않는 거대한 불안감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거부가 바닥인 건 알겠는데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20만 개 그거 21조 원어치 시장에 던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독일 정부가 던졌을 때도 폭락했는데 천조국이 던지면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형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불안감 오늘부로 완벽하게 지우셔도 됩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제가 밤새 미국 연방 규정집을 뒤져서 찾아낸 법적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수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정한 법령 바로 28 CFR 9.8조 C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피해자 보상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범죄 발생 당시에 시장 가치로 제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2016년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 때 비트코인 1개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고작 $600, 하나로 약 7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얼마죠?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는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딱 70만 원만 현금으로 돌려주면 법적 의무가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 약 1억 1,9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면 정부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대로 피해자들에게 옛날 가격으로 현금만 쥐어주고 비트코인 자체를 정부가 계속 들고 있으면 미국은 앉아서 수십조 원의 자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법적 근거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행정명령 14233호를 통해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팔지 마라고 지시했을까요? 단순히 코인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미 명분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21조 원의 매도 폭탄은 터지지 않는 불발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잠겨버리는 국가급 락업 물량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공급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물량을 잠그는 동안 민간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보유량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 이후 무려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공포가 조장되는 그 순간에도 무려 17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외부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다는 건 내가 사고 싶어도 팔 물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시즌 종료라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진짜 선수들은 조용히 물량을 사서 금고 깊숙한 곳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미국 정부가 가진 20만 개는 법적으로 잠겼습니다. 시장에 있던 17만 개는 고래들이 가져가서 잠갔습니다. 공급은 씨가 말랐는데 이제 곧 ETF와 기관들의 매수 수요가 폭발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 원론 1페이지에 나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는 재화의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공급 쇼크의 태풍이 불어오기 직전 마지막 고요함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바닥도 확인했고 공급이 마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거부가 다 좋은데 도대체 언제 쏘는 거냐? 나 지루해서 죽을 것 같다. 형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범인은 바로 달력에 있습니다. 월간은 세금 손실 확정이라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미국 기관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연말인 12월에 손실 중인 자산을 일부러 매도해서 장부상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즉, 지금 나오는 매도 물량은 비트코인이 실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세금을 아끼기 위해 기계적으로 나오는 회계용 메모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정산 시즌이 끝납니다. 억지로 가격을 누르던 매도 압력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리셋된 장부에 맞춰 새로운 자금 집행을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1월 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는 바로 이런 기관들의 자금 집행 스케줄 때문에 발생하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26년 1월은 평소의 1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고요? 이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엄청난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 연준이 지금 몰래 돈을 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금리 인하 천천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뒤로는 RMP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약 400억 달러, 하나로 56조 원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연준이 매달 56조 원씩 현금을 찍어서 시장에 몰래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거래소에 대기하고 있는 총알, 즉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은 2,75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돈은 시장을 떠난 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거래소 지갑에 입금되어 매수 버튼만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입니다. 공급은 말랐는데 살 돈은 역대급으로 쌓여있다. 여기에 연준이 매달 56조 원씩 기름을 붓고 있다. 폭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초대형 호재까지 대기 중입니다. 2026년 5월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누가 거론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케빈 해싯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참모였을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대표적인 친 비트코인 인사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돈을 쥐고 있는 연준 의장이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식시장은 호재를 6개월 먼저 반영합니다. 2026년 1분기는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이 모든 유동성과 정치적 기대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의 지루함은 이 거대한 파도가 시작되기 전 폭죽을 설치하고 있는 마지막 준비 시간일 뿐입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내려놓고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카지노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카지노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률 51%짜리 게임을 무한히 반복하는 수학을 통해 돈을 벌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의 승률은 과연 몇 %일까요? 우리가 가진 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째, 하방 리스크는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월봉 21선이라는 기술적 지지선, 채굴원가 1억 2천이라는 물리적 마지노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가라는 수급 방어선이 3중으로 겹친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내외입니다. 잃을 게 거의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둘째, 상방 포텐셜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물량 21조 원은 법적으로 잠겼고 민간 거래소의 물량은 7년 만에 최저치로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스트레스 돈 풀기와 1월 효과가 맞물리면 가격은 어디까지 튈까요?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월가 최고의 분석기관인 바네크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18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5천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인 1억 2천만 원대에서 매수한다면 정확히 수익률 100%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계산이 나오시나요? 내가 잃을 확률은 극히 낮고 잃더라도 조금밖에 안 잃는데 내가 먹을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먹으면 2배를 먹는 게임입니다. 이건 승률 50대 50의 홀짝 도박 게임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 즉 승률이 90%를 넘어 시간을 태우면 100%의 수렴하는 필승의 게임입니다. 많은 게이미 형님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20을 가리키며 극단적 공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지금 대중이 느끼는 공포는 데이터가 없는 무지에서 나오는 허상입니다. 반면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와 팩트는 지금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기회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형들, 누나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포에 질려 51% 승률의 카지노에 돈을 갖다 바치는 호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명확한 데이터 위에 올라타서 확률적 우위를 점하는 카지노 그 자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형들, 누나들, 투자 다들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유튜버나 자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맹신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믿지 마세요. 대신 제가 드린 정보와 데이터가 진짜인지 검토는 꼭 해보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결단은 본인이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결정을 믿으세요. 특히 차트 경험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차트를 계속 보세요. 몇 년, 몇십 년 흐름을 보세요. 그럼 좋은 자산은 내려가도 반드시 올라온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제발 초보일수록 잡코인 하지 마세요. 20배, 30배 대박 노리다가 진짜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이길 확률 높은 곳에서만 투자합시다. 저는 형님 누님들을 정말 많이 버시고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